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외계인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주 어딘가에서 온 이방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와 재미있는 가설을 섞어 탐구해보면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생물학, 천문학, 우주의 기원을 넘나들며 인간의 뿌리가 외계에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우주 속 인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인간이 외계인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얼핏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고 진화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과학과 상상력을 결합하면 인간의 기원이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간이 외계인이다라는 가설을 세 가지 관점에서 탐구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생화학적 구성 요소가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 둘째, 범생설. 셋째, 인간의 진화와 유전적 특성이 지구 생명체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부터 들여다봅시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이고 나머지는 탄소, 질소, 산소, 인, 칼슘 같은 원소들로 구성됩니다.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빅뱅 이후 약 1억 년이 지나며 첫 별, 제3세대 별들이 형성됐고, 이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수소와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바꿨습니다. 별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가 우주로 뿌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약 130억 년 전부터 시작됐고, 태양계가 형성될 때 이 원소들이 지구의 재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는 외계 기원입니다. 여러분의 손톱에 있는 철은 130억 년 전 한 별의 폭발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범생설로 넘어가 봅시다. 범생설은 생명의 기원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왔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1973년 프랜시스 크릭과 레슬리 오겔은 지향성 범생설을 제안했는데 외계지적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지구에 생명을 심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의 근거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우주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1969년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에서 90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검출됐고, 이는 지구 생명체의 필수적인 단백질 구성 요소입니다. 2017년에는 해성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에서 글리신과 인성분이 발견되며 범생설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2022년 일본의 하야부사의 탐사선이 소행성 유구에서 가져온 샘플에서도 아미노산 20종이 확인되며 우주과 생명의 씨앗으로 가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생설에는 세 가지 주요 변형이 있습니다. 첫째, 방사성 범생설은 우주먼지나 운석이 생명체의 씨앗을 지구로 옮겼다고 봅니다. 둘째, 리소스펀미는 태양계 밖별에서 방출된 미생물이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도달했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지향성 범생설은 외계 문명이 고의로 생명을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방사성 범생설이 가장 과학적으로 지지받는데, 지구 초기 약 40억 년 전 후기 대폭격계의 운석 충돌이 잦았던 시기에 생명의 씨앗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앗은 단백질이나 RNA 같은 분자일 수 있고, 인간이 여기서 진화했다면 우리는 외계에서 온 생명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범생설의 증거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지구 초기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됐고, 최초의 생명체 흔적은 약 38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8억 년 만에 생명이 생겼다는 건 화학 진화론으로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1953년 밀러 유리 실험은 원시 대기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줬지만 복잡한 생명체로의 전환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반면 운석이 외계 미생물을 가져왔다면 이 빠른 출현이 가능합니다. 2018년 네이처 연구는 지구 초기 단백질 분자가 외계 기원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범생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적 특성은 어떨까요? 인간 게놈은 약 30억 개,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99%가 침팬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구 생명체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체질량 대비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데 하루 약 500kcal를 사용하며 이는 전체 대사량의 20%입니다. 침팬지는 8%에 불과하죠. 이 뇌 발달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부 과학자는 인간 DNA에 외계 흔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13년 알마티 연구진은 비아모아 DNA에 외계 신호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안했지만 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의 염색체 2번은 침팬지의 두 염색체가 융합된 흔적을 보여주는데 이 융합이 자연적이 아니라 외계 개입일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 속도도 의문을 낳습니다. 약 600만 년 전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갈라진 후 인간은 불과 20만 년 만에 현대적 특성을 갖췄습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급격한 변화는 외계 유전자의 영향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우주인 이론은 외계 생명체가 인간 진화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 크기가 300만 년간 3배로 커졌다는 사실은 외계 요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문화와 기술도 외계 기원설과 연결될까요? 고대 문명에서 별자리와 천문학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발견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오리온 자리 정렬, 마야 문명의 정밀한 천문 달력은 외계 접촉을 상상하게 합니다. 2020년 고고학자들은 페루 나스카 선이 천문 관측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안하며 이런 추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상상이지만 인간이 우주를 향한 본능적 끌림을 가진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후 인류는 화성 탐사와 외계 생명 탐색에 열정을 쏟고 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DNA 속 고향으로의 그리움일까요? 인간이 외계인이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더 탐구해봅시다. 지구 생명체의 탄소 기반 생화학은 우주에서 흔합니다. 2009년 NASA의 스피처 우주 망원경은 먼 은하에서 탄소 화합물을 발견했고 이는 생명이 지구만의 특성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 산소, 물, 적정 온도는 우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토성의 타이탄에는 메탄 호수가 있고 화성에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잠재력이 있다면 외계 환경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도 외계 기원설과 연결될까요? 인간은 특정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취약합니다. 천연두와 인플루엔자는 인류를 수백만 명 죽였지만 다른 동물은 잘 견뎠습니다. 일부 학자는 인간의 면역 체계가 외계 환경에 맞춰 진화하다 지구로 옮겨오며 불완전해졌다고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면역 유전자는 다양성이 높아 외계 병원체에 대한 흔적일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특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이 외계인이라는 아이디어는 우주의 규모를 보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프랭크 드레이크의 방정식은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계산하며 은하마다 수십 개의 문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생명을 퍼뜨렸다면 인간은 그 실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의 아비로액 교수는 오umu아무아가 외계 기술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상을 뒷받침했습니다. 인간이 외계인이라는 가설의 철학적 함의도 흥미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에서 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구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실험실일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를 설계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에서 태어난 방랑자일까요? 이런 질문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우주 속 인간의 위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화석 기록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등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범생설은 생명의 씨앗이 외계에서 왔을 뿐 인간이 외계 문명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반론도 씨앗의 기원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씨앗이 외계지적 생명체의 설계라면 우리는 여전히 외계인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더 펼쳐봅시다. 인간이 외계에서 왔다면 우리의 본능과 문화는 이를 반영할까요? 우리는 왜 별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고 우주로 나가려 할까요? SF 영화처럼 외계 문명이 우리를 지구에 이식했다면 DNA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이는 외계 유전자가 뇌 발달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로켓과 우주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의 결과일까요? 인간이 외계인이라는 이야기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그 뿌리는 우주 깊숙이 닿아 있습니다. 탄소 한 원자, 아미노산 한 분자, 심지어 우리의 꿈까지 모두 우주의 산물입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를 설계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거울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태어난 우주의 방랑자일까요?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 외계인인 이유를 탐험해봤습니다. 우주의 별에서 온 원소, 범생설의 씨앗, 인간의 특별한 진화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재미와 경의를 안겨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